예, 자, 안녕하세요. 음, 자, 에, 오늘부터 이제 자마린이라는 어, 개발 플랫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유성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하고 같이 약 한 3개월 정도 자마린의 완전 이제 기초에서 한 중급 단계까지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음. 이 자마린이라는 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모바일용 개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자마린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자마린을 설치를 해서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헬로 월드 한번 찍어보는 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과정은 딱히 뭐 선수 과정은 없어요. 물론 이제 선수 과정을 전제로 하면은 좋은데 그러면 또 그 강좌를 또 듣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C샵에 대한 어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다는 전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C샵에서 문법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문법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난해한 부분이다 하면은 그 C샵 문법도 중간중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뒤쪽에 가면 MVVM 패턴에 들어가면은 그 바인딩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다른 강좌, 뭐 이제 WPF나 이쪽을 좀 듣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긴 되는데, 굳이 안 들으셔도 C샵만 조금만 알고 있으면 따라올 수 있도록 일단은, 기초, 라는 전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자말린이라는 그 이제 역사부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자말린은 음, 잠시만요. 화면이 이게 캡처가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제가, 네. 자, 음, 한번 볼게요. 원래 그 자말린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 정해진 것은 뭐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음, 원래 이 자말린의 역사는요, 원래 이제 그 뭐죠? 지미안이라고, 그 어떤 명칭을 처음에 붙였었대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은 미구엘 미구엘 드이카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구엘 드이카. 예. 근데 에, 드이카 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이 멕시칸입니다. 아, 멕시코 사람인데 뭐 미구엘 뭐 이카사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발음하면은 미구엘 드이카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그 리눅스용의 개발 언어, 이 사람이 뭐 그 리눅스용의 그런 프로젝트라 그래서 그 이제 구이 쪽 데스크탑 올리는 거 그거 용어로 해갖고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그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도 만들고 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 리눅스에서 쓸 만한 언어 뭐 이렇게 자바 같은 그런 언어를 1999년에 이렇게 막 이제 기획을 하고 있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6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18년 전이죠. 그쵸? 그때 단넷이라는 것을 이제 공개를 해요. 단넷. C샵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 언어를 다 쓸 수 있었죠. 하여튼 그 단넷을 다 공개하고 나서 그걸 보고서 이 사람이 야, 이 단넷을 리눅스용으로 포팅할 수 없겠는가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개발원으로 쓰려고 포팅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모노 프로젝트라고 2001년 7월에 모노 프로젝트를 실행 이제 시작을 해요. 어, 오픈 소스 진영이었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 이제 하다가 이게 2003년 8월에 이 사람이 만든 그 팀이 노벨에 인수가 됩니다. 노벨. 노벨 네트워크라고 그 네트워크 장비 쪽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이제 계속 뭐 돈만 들어가고. 그래서 2011년에 어태치메이트라는 회사한테 이걸 매각을 해요. 음. 그래서 매각을 하는데 이때 그 어태치메이트라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거든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 뭐야 포춘 기업의 80%가 뭐 쓴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눅스 쪽, 유닉스 쪽에서 그 터미널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인데 하여튼간에 매출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회사가 그걸 인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끄는 그 모노 프로젝트 그 팀이 별로 메리트가 없게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2011년에 이것을 이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정리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그 모노 프로젝트 팀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미구엘 드이카가 자기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2011년 5월에. 그러니까 2011년 4월에 노벨을 인수하거든요. 그때 이제 잘린 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정리해고다면서 이 미구엘 드이카가 2011년 5월에 자마린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소유권이 애매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노벨에서 인수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해놓고 이걸 자기가 이제 계속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기 블로그에다가 내가 이거 계속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소유권에 문제가 생기다가 2011년에 7월 달에 이제 요게 이제 완전하게 어태치 메이트사에서 연구 라이센스를 받아요. 음.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있다 이제 대박이 납니다. 2013년하고 2014년에 약 한 900억 정도를 펀딩을 받아요. 몇 번에 걸쳐서 2013년하고 2014년하고 그래서 이제 자금적으로도 이제 좀 좋아졌죠. 많이. 그쵸? 어. 이제 그 사람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려나? 이게? 예. 잠시만요. 구글에서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멕시칸 사람인데, 그, 72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은, 지금 47살? 그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하여튼 자마린사를 설립했어요. 하여튼 이제 그랬고, 이후에 이제 더 큰 대박이 터집니다. 뭐가 있냐면 그때 이제 이 6월달 2000년 6월에 단넷 프레임워크를 MS사한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모노 프로젝트라고 2001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2015년 자말인사를 이 사람이 이제 그 설립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모노 프로젝트를 이제 자기가 갖고 온 거죠. 아, 그리고서는 2013년, 14년에 펀드를 받다가 이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때 모바일 쪽으로 되게 고전을 해요. 막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윈도우 모바일, 뭐 윈도우 폰 해놨는데 뭐 시장 점유율이 정말 뭐 1, 2%막 이래 나오는 거죠.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바일 쪽 언어로 실버라이트를 했다가 그것도 사실은 나중에 액티브엑스 같은 것을 다 걷어내는 바람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모바일에서도. 그러면 HTML5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다가 그냥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전적으로 자말 인사를 그냥 사버립니다. 그게 언제냐? 2016년 2월이에요. 그리고 인수 가격은 뭐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쵸? 그때 이제 자산이 뭐 한 1천억 정도 펀딩 받은 돈만 그랬으니까 그걸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다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 그 자마리는 유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하는 건 그때 이제 매월 사용료를 받았었거든요. 월 사용료. 그 리눅스가 아니라 그 유니티 같이 이렇게 매월 얼마씩 이렇게 받아냈었어요. 어. 유니티는 매월 받지는 않나요? 하여튼. 그런데 얼마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고서는 바로 2016년 3월 31일자로다가 무료로 싹 풀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 자마린 SDK 자체를 오픈 소스로다가 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무료화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MS가 이 모바일 시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자마린이 뭐냐? 뭔데 이렇게 MS사가 이렇게 눈독을 들이고 이렇게 통째로 인수를 했냐? 자기네들도 뭐 개발 역량이 충분한데, 그죠? MS 하면은 뭐 언어 만들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별의별 언어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자마린이 크로스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C샵을 가지고요. 막 OS 그 자바 같이 OS에 상관없이 막 돌아가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자말린 맥이라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플랫폼, 어, 프레임워크 이걸 사용하면은 맥킨토시에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C#을 가지고. 그리고 xamarin.ios라는 패키지를 쓰면은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아이폰 있죠. 아이폰용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자마린 안드로이드 패키지를 쓰게 되면은 안드로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도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때 봤어요. 처음에 이제 봤을 때가 제가 아마 2005년 초쯤에 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2013년에 나왔거든요. 2013년. 그러니까 제가 2015년 초에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자마린 안드로이드를 그때 봤었는데 이게 문법만 C샵이지 안에 있는 그 어떤 제어 방법이나 이런 흐름이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때는 이제 그 뭐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마 막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제 뭐 이클립스에서 플러그인 해갖고 쓰는데 이게 뭐 거의 똑같아요 흐름이 말 문법만 C샵이지 그런데 또 함수들은 또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하려면 두 번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어떻게 구현됐는가 먼저 찾고 자바에서 그런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자말린 안드로이드 패키지에서 어떤 함수로 바뀌었는가를 또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만 C샵 문법이지 별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C샵이나 자바나 이제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법은 사실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함수가 다를 뿐이지 문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죠? C에서 C++ 나오고 자바 나오고 또 자바의 장점을 따서 또 C 샵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거의 엇비슷해요. OOP 개념들의 다 이제 언어들이라. 더군다나 이제 단넷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종의 말하자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갖고 그 뭐죠? 중간 언어 IL을 통해 가지고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굳이 뭐 C샵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2015년 이게 5월 달에 자마린 폼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iOS나 그러니까 iOS로 말하자면 이제 그 뭐죠? 엑스코드죠. 오브젝트 C. 그러니까 엑스코드에서 만들던 방법 혹은 안드로이드에서 만들던 방식 이런 거랑 다 무시해 버리고요. 마치 그 WPF에서 만들던 방식으로다가 코딩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마치 윈도우 프로그램 짜는 식으로.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뭐죠? 위젯, 뷰, 컨트롤들이 이제 살짝 다르거든요. 윈도우도 그렇고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 명칭들이 다 바뀌는데요. 이것을 자마린 폼에서 하나의 어떤 명칭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가 컴파일 할 때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으로 들어갈 때 지가 이걸 갖다 자동으로 바꿔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래퍼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이게 버추얼 머신 같은 그런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자마린 폼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 생산성도 뭐 WPF하고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뭐 한 6, 70%는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C샵의 그 함수들도 많이 쓸 수 있고 문법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함수나 이런 인터페이스 방식이 기존의 WPF 방식 혹은 뭐 실버라이트 방식 이런 거랑 되게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생산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이렇게 한번 만든 걸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다 만들어는 줘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10 혹은 뭐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윈도우 폰하고 윈도우 10하고 같이 깔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시작 프로젝트를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요. 이게 다 만들어져요. 패키지도 만들어지고 APK도 만들어지고 인스톨 파일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대박인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 원소스 가지고 정말 멀티 플랫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약간의 저기는 있어요. 하다 보면은요. 그 약간 이제 기계적으로 조금 건드리는 부분은 없는 게 몇 개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쪽에서 지금 자마린 진영에서 말하는 게 이게 한 뭐 83%라나 공식적으로 재사용률이. 근데 이제 제가 써보니까 글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긴. 10개의 기능 중에 한두 개는 따로따로 코딩을 해요. 안드로이드 따로 하고요. 아이폰 따로 하고. 어떤 약간 하드웨어 밀착적인 기능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업무 로직들은 여기다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로직을 두 번 코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소스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가지고 지금 대략 한 네다섯 개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산성 참 괜찮더라고요. 그때 이제 물론 안드로이드도 100% 하고
iOS용으로도 배포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굉장한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실은 맥은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맥용은 기본적으로 안 만들어지고요. 보통 요거하고 유니버셜 윈도우 플랫폼에서 UWP가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 UWP는 원체 점유율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용 앱을 한 방에 만들 수 있다는 거. 뭘 사용해서? 자마린 폼을 사용해서. 아, 이게 큰 매력입니다.